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시간 20분 만에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이제 군인이 왜 왔습니까 여기에?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본회의장을 향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국회를 봉쇄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렸고, 이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 병력이 투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이진우 육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이 사령관은 이 명령에 따라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 등 210여 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경찰들이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통령께서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밖에서 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국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경찰에게도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란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를 통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전화해 조 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한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두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7분쯤 6개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여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다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계엄 해제 가결 후 곧바로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2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에도 윤 대통령은 계속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군에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가 가결된 새벽 1시 3분 이후 국회를 통제하고 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190명이 들어왔다는 확인도 되지 않는다며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야당은 계엄 해제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지하벙커 결심실 대책회의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제2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국회 점령 시도를 계속했던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국회를 봉쇄했던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은 계엄 해제 가결 10여 분 뒤 철수했고, 이 사령관은 당시 상급부대의 철수 승인을 받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상계통으로 철수하라고 네네. 했습니까? 사령관님이 장관이나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군을 즉각 철수시켰으므로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모든 법을 지켰단 그동안의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걸로 보입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20분 전인 지난 4일 0시 40분. 국회에 투입된 국군 방첩사령부의 출동조 단체 대화방엔 급박한 지시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기존 부여된 구급 인원을 전면 취소한다면서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부터 먼저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이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보이는 대로 먼저 체포해 구금시설이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합니다.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구체적인 방법도 적혔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고, 여 사령관은 방첩수사단장에 지시를 전달해 작전이 이행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비상계엄 직후부터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가 방첩사 주도로 이행되고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도 이 명령의 일환이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봤지. 비상 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여 사령관이 체포조 운영을 목적으로 경찰에 안보수사요원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지난 3일 밤 10시 반쯤 무장한 계엄군들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 본부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선관위 전산실도 침입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를 장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사령관에게는 김봉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통해 정보사 요원 30여 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노 전 사령관에겐 이들을 통해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이 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차 회동에서 김봉규, 정성욱 대령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려주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크니 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2차 회동에선 방정환 국방부 전자권 전환 TF팀장과 만나 계엄사 산하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장과 직원 체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문 사령관이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확보할 10명에게 무장하고 침투할 것을 지시했고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며 체포 감금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최종적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정 대령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려주며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사 수사 2단은 총 3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고 김용현은 노상원을 통해서 임무를 하달하였고 노상원은 조직관리 및 임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어제 노 전 사령관에게 해외 정보 취득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을 뿐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등에 동원된 경찰은 모두 3,144명입니다. 군은 특전사 1,100여 명과 방첩사 164명을 포함해 1,605명이 투입됐습니다. 총 4,749명 규모의 군경 병력이 동원된 겁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 4월과 5, 6월 사이 삼청동 안가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8월과 10월엔 비상조치권, 11월엔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11월에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면서 11월 24일에서 12월 1일 사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이 작성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특히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윤 대통령이 병력 동원 방법을 묻자 김 전 장관은 특전사와 수방사에서 최대 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계획을 하고 수천 명의 무장한 군경을 동원한 비상계엄 행위가 국헌문란이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됐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가 봉쇄된 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려고 했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 역시 내란죄의 구성 요소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